부동산 하락기인데 왜 일부 단지만 뛰나 이유 설명해 드립니다. 60대 초반의 김 사장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옆집 아파트는 지난달보다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왜 어떤 단지는 떨어지고 어떤 단지는 오르는 걸까? 김 사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개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완전히 갈렸어요.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계속 떨어집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천지 차이입니다. 김 사장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오늘은 부동산 하락기인데도 왜 일부 단지만 오르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공급의 마법. 50대 후반의 박 부장은 10년 전 고민했습니다. 강남 작은 아파트를 살까, 경기도 큰 아파트를 살까? 결국 크기를 택해서 경기도로 갔습니다. 당시에는 현명한 선택 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의 집값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강남 작은 아파트는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돈을 들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박 부장은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은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해 최소 향후 3년간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집이 안 나오니 기존 집값이 오른 것입니다.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적은 곳일수록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달랐습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제자리였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공급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여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외곽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뚝 끊겼습니다. 매물을 올려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집값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주고라도 신축을 샀습니다. 이 여사는 좌절했습니다. 구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수도권 매매 가격은 1에서 2% 내외로 상승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평균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신축만 올랐고 구축은 떨어진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부장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구축이지만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구축은 안 된다고 신축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부장은 믿었습니다. 브랜드가 좋고 단지가 크면 구축이라도 괜찮을 거라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부장의 집도 올랐습니다. 신축만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올랐습니다.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집값을 갈랐습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 아파트는 올랐고 없는 아파트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요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위치의 진실. 60대 초반의 송 여사는 같은 구에 2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이었고 하나는 역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크기와 연식은 비슷했습니다. 1년 사이 역세권 아파트는 5천만 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에서 먼 아파트는 제자리였습니다. 겨우 10분 차이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송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값은 약 10억 원이지만 강남구만 보면 24억 원, 노원구만 보면 5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인데도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윤 선생은 강북에 집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은 고집했습니다. 강북도 서울이라고 충분히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북 집값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상승폭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처음 격차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치 선택을 잘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곽지 중심으로 거래량은 물론 가격도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중심지가 먼저 오르고 그 여파가 외곽으로 퍼진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조 부장은 현명했습니다. 그는 강남은 못 사도 강남과 가까운 곳을 골랐습니다. 지하철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강남도 아닌데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사냐고요. 하지만 조 부장은 옳았습니다. 강남이 오르니 강남 인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조 부장의 뒷값은 2년 사이에 2배가 되었습니다. 위치의 힘이었습니다. 위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되지만 좋은 위치는 영원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것이 위치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 입주 물량의 함정. 70대 초반의 황 사장은 분양권을 샀습니다. 3년 후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황 사장은 기대했습니다. 입주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 후 드디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아파트 분양권 시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황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2, 3년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을 때 높은 가격에 공급된 단지들이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문 과장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를 골랐습니다. 위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위치가 별로인데 오르겠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 과장의 아파트는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가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비싸면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위치가 조금 떨어져도 분양가가 합리적이면 올랐습니다. 양극화의 심화. 2025년 주택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부동산은 평균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르는 곳과 떨어지는 곳이 명확히 갈리는 시대입니다. 50대 중반의 신 과장은 이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지방에 집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이 올랐다고 했는데 신 과장의 집은 3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집값이 올랐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일부만 올랐고 나머지는 제자리이거나 떨어진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방집을 팔고 수도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여사는 옳았습니다. 지방 집값은 계속 정체되었지만 수도권으로 옮긴 후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위치가 좋으니 가치가 올랐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오르는 집에 계십니까? 떨어지는 집에 계십니까? 만약 떨어지는 집에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내 집 마련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불안과 경기 둔화로 거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실수요자의 교섭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공급이 적은 곳을 고르세요. 신축이나 브랜드가 좋은 곳을 선택하세요. 위치가 좋은 곳을 우선하세요. 분양가가 합리적인 곳을 찾으세요.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집은 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이 중 두세 가지만 갖춰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르는 집을 고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좋은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낫습니다. 부동산 하락기라고 해서 모든 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집과 나쁜 집이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